1번 방이 뭐죠? 1번 방의 악몽. N번 방은 알겠는데 1번 방은 뭐예요? 그러니까 1번 방이 이 기숙학원이 있습니다. 그 경남에 있는 한 기숙학원인데 이제 하루 종일 먹고 자고 같이 하는 곳이죠. 여기 이 같은 방 안에서 또래 학생들끼리 서로 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한 학생이 좀 집단 폭행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그 당시 이제 중학교 1학년으로 막 입학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또래 학생들과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방과 후에는 이제 기숙학원으로 돌아가서 잠까지 자고 다시 학교로 가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이 학생을 살펴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손목에 상처가 있어서 좀 자세히 보자 하면서 상담을 했더니 온몸에 멍이 들어있고 아이고. 상처가 팔다리에 여기저기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그 같은 기숙학원에서 같은 방을 쓰던 동급생 1명 그리고 2살 위 선배, 3살 위 선배까지 총 3명이 가해 행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꼬집거나 때리는 방식으로 마구 폭행을 했는데요. 교육지원청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학생들이 이제 뒤에서 이 피해 학생이 욕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폭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단순 폭행이 아닌데요? 이 가혹행위라고 할 만하죠. 이제 저도 어릴 때 이제 공부할 때 졸리면 잠 깨려고 모기약을 살짝 바른 적이 있는데 그러긴 하죠. 바로 후회했거든요. 어. 눈물도 막 나고 맞아요. 눈 아프고 했는데 이거를 원치 않는데 가혹행위를 하듯이 모기약을 눈 밑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칫솔에는 치약을 발라야 되는데 샴푸를 바른 다음에 이 입에 넣어라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물건을 뺏고 심지어는 이제 물건을 훔쳐오라고 이런 식으로 강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선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머리를 잡아서 일부 이제 변기에 물이 있으니까 변기에 넣는 이런 좀 해서는 안 될 행동들까지 이제 많이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피해 학생이 쓰던 기숙사 사물함 안쪽에는 차마 이 방송에서 표현도 하지 못할 그런 욕설들까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저 뭐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자 아무튼 저렇게 피해 학생은 학대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그 해당 기숙사를 떠났지만 그 피해 학생의 SNS에 또 욕설 가득한 글을 보내는 등 뭐 괴롭힘은 계속됐다고 하죠. 잠깐 그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어저께 몰래 페이스북에 한번 이제 들어갔는데 말도 없이 나갔냐? 배신이냐? 뭐 이러면서 다 욕이에요. 근데 다 친동생이 와서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딱 치기만 해도 아 미안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나 일본 방에서 너무 많이 맞았다면서 되게 우울해지는 거야 갑자기. 여기서 서당 냄새나 일본 방 냄새인데? 막 이러면서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요즘 애들 왜 이러냐 이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 교수님, 일단 저 피해 학생 아이는 저 상당히 후유증이 오래 갈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보통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폭행을 당하면 집으로 오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그 사이버 상으로 해서 소위 이 사이버 이지매가 24시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너는 여기에서 공간적으로 벗어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이버 상에서는 나로부터는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줄 것이고요. 뭐 사실 뭐 어른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뭐 페이스북 같은 거 끊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이 SNS를 일반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것 때문에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회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죠.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SNS를 통한 이런 그 어떤 고통을 가하는 것은 그냥 저렇게 기숙사에서 고통을 가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으로 피해자를 또 한 번 죽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기숙학원이라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도대체 뭘 하는데 기숙하면서 지금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기숙학원이 뭔지 되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방금 전에도 그 시청자 박대성 님이 고문학교 아니냐, 고문기술 가르치는 곳 아니냐 이렇게 방금 전에 댓글을 다셨는데 아닙니다. 예절학교라고 홍보를 하는 곳인데요. 단순한 예절학교는 아니고 좀 옛날 우리 서당 같은 곳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서당. 형태의 대안학교인데 이 학원에서 실제로는 예절학교라고 홍보했지만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과정에서 폭행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오가는 시간을 빼면 이제 산자락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많이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 학생 30명이 같이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만 거의 같이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인지하고 폭행을 막지 않으면 사실상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곳이다. 그러겠네요.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진짜 이 산골 깊숙한 데 있으면은 그 고립감도 더 심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문제는 말이죠. 학원에서도
이런 폭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학원 관계자의 증언 잠깐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을 하면 벌을 받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변기에 이제 얼굴을 이제 묶고 잠그고 이제 하는 그런 일도 있었더라고요. 얼굴을요? 그러니까 언니들한테 이제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진짜 언니가 한번 화가 나가지고 이제 때려버렸나 봐요. 근데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축구장에 잔디에 누워가지고 세 명이서 별을 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자, 지금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렇게 이 사안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저희가 이거 보고 정말 쇼크를 받은 게 뭐냐면, 그 학원 측에서 말이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을 한 방에서 계속 지내게 했다. 일단 피해 사실이 알기 파악하고 나서 이제 가해자랑 피해자를 한 번에 불러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떻게 됐냐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가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일단 피해 학생 부모에게는 방금 보신 것처럼 약간 황당,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린 건 맞는데 뭐 언니를 화나게 해서 피해자에게 조금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말도 했고, 그리고 분명하게 이 머리를 이제 물이 담긴 그 변기에 넣었다라는 것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피해자가 원해서 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피해자도 동의를 했다. 이게 뭘 그걸 어떻게 동의를 해요?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뭐 얼마나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거를. 당연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그런다면서도 이제 피해자가 원한다면서 방은 그대로 쓰게 했습니다. 가해자랑 같이요.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학원 측은 처벌보다는 치유를 더 중시하는 교육 방침이었고 밤에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유심히 살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보복을 당할까 봐 어쩔 수 없이 어울렸던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상식적으로 떼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첫 번째 상담을 같이 받았다는 거. 그 가해자들이 나이도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앞에서 피해 사실 진술을 할 때 눈치를 안 볼까요? 그렇죠. 그 눈치를 보면 아무래도 그냥 제가 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변기에도 원해서 그렇죠. 박은 거예요. 뭐 이렇게 그리고 얘기하겠죠, 지금 당연히. 뭐 자발적으로 자기가 했다 이것도 다 그런 데서 나온 진술을 기초로 판단한 거고, 그리고 결국은 지금 아까 보니까 처벌보다는 치유를 중시한 교육 방식이라고 했는데 치유가 아니라 이건 정신적으로 더 멍들게 하는 거예요. 가해자랑 일단 분리를 하는 게 1번입니다. 1번이고 그 상황에서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같이 조사하고 같이 자기하고 그럼 이 피해자는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합니까? 나이도 어린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저희가 지금 우리 사건 반장에서도 방송하고 있는 예. 것처럼 이 학교의 곤란한 상황이 초래될까 봐 이걸 어찌 보면 내부에서 그냥 덮으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실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대응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경남 하동교육지원청이 조사를 했고 징계까지 내리긴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징계 내역을 살펴보면요. 출석 정지가 5일이었고요. 그리고 보호자와 이제 가해자에게 특별 교육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서면 사과까지 했는데요. 이 내용이 일단 징계 내역을 제가 확인해 드린 전부이고, 현재로서는 이 가해자들의 입장은 일단 일부 폭행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좀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밖에 안 때렸고 나머지는 가담하지 않았다거나 한 4번 정도 때렸는데 먼저 사과를 했다거나 아니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다수는 인정한다거나, 그래서 약간 과장이 있고 일단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일단 가해자 측의 주장처럼 일부 내용이 좀 부풀려졌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출석 정지 5일 동안 학원 나오지만 이거는 좀 너무 솜방망이 아닙니까, 이거?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 해당 교육기관이라든가 감독기관에서 하는 여러 대처 방법이 상당히 형식적이고 교조적이고 그야말로 안일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 사과라고 하는 것도 그 가해자들이 부모들이 일부 이렇게 자기들이 인정하는 것 같이 하면서 이거 있잖아요. 미안해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오히려 더 큰 어떤 상처로 받아들이죠. 그럼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렇게 종결은 이런 식으로 매듭이 지어지는구나라고 한다면 앞으로 여기에서 이런 유형의 그 어떤 폭력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앞으로도 보인다. 예. 불행히도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